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정말 건강한 애였거든요. 진짜 장인어른의 피를 받아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군인 출신이세요.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너무 체력적으로 강한 친구였는데 그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나가서 이제 저는 또 퇴근했으니까 집에 빨리 와서 쉬고 싶거든요. 근데 신랑은 퇴근한 저를 만나면 이제부터 자기는 하고 싶은 걸 하고 노는 거예요. 정말 체력이 넘쳐나는 튼튼하고 건강한 강아지? 와, 매일매일 산책하는 느낌이에요. 맞아. 아.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이 6시면 6시면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한 7시, 8시고 8시부터 차도 마시고 하면 10시나 뭐 11시쯤에 헤어지잖아요. 근데 6시에 만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항상 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사마구사라 그러던데 사마구사. 야, 사마구사 왔다. 바로 보는 것처럼 사망. 친구들이 처음에는 너무 자상하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바빠서 못 오는 날 약속을 잡자 거의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런 거 있잖아요. 휴식을 취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을 읽을 때 책만 읽는다든지 영화를 볼 때 영화만 본다든지 하고 싶어요. 근데 30분 있으면 저를 부르고 1시간 있으면 나가자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뭔가가 흐름이 계속 끊겨요. 목요일에만 3번, 7번, 목요일에만 8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다 전화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데리러 가잖아요. 그래, 다 데리러 가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혼자서 앉아서 책을 끝까지 완독했던 적이 결혼하고 거의 없는 것 같고 항상 쉬어도 같이 여기 거의 옆에 항상 있는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같이 있으면서 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따로 책을 보고 있으면 자꾸 불러요. 여보 뭐 이렇게 하고 나 좀 봐. 약간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마 나만 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잘 때도 꼭 내 쪽을 보고 자라고 한다든가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제가 이쪽에서 자고 이제 신랑이 이쪽에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서 자야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와서 자리를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쪽에서 자면은 이렇게 보고 잘 수 있으니까. 근데 방금 약간 그 아이가 어리광 부리듯이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살짝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처음에 아내가 얼마 전에 유럽으로 한 2주 정도 여행을 떠났을 때 낮에는 괜찮았거든요. 낮에는 막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막 놀고 안방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과자 먹고 애들. 이제 다들 집에 간 다음에 이제 아내랑 늘 같이 있는 시간에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막 외로움이 막 엄마를 찾는 아이 같은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재우 씨는 아내가 없는 시간 동안에 불안하세요? 이제 밤이 되고 약간 늘 침대 옆에 있던 아내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막 우울함이 몰려와가지고 그 첫날서부터 그게 한 10일 정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울함이 계속 가가지고 그때 저도 좀 놀랐어요. 늘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같이 보내던 대상이 좀 안 보이면 당연히 보고 싶죠. 그립고 보고 싶고 없으면 좀 허전하고. 근데 그래도 뭐 2년도 아니고 그죠? 2주니까 뭐 어학연수 간 게 아니잖아. 2년간 사실 아니니까. 유희 씨 그 2주간에 좀 무슨 일이 좀 있었나요?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면은 5시만 되면 이제 몸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5시면 이렇게 잠을 자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랑 시간을 안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당신은 잠이 와? 오는 날 아침에 꽃집 가가지고 꽃도 사고 그 전날 플랜카드도 예. 만들고 어머 이렇게 하고 해갖고 다니셨구나. 이제 그 뭐라고 적으셨어요? 축 귀고 오빠가 순두부집 예약해놨다. 순두부집 내비에 찍어놨어. 그거 이제 딱 해놓고 이제 순두부집 예약해놓은데 가갖고 순두부 너무 먹고 싶다고 순두부 먹고 이제 그때부터 애가 이제 약간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편하지. 근데 한 네. 계속 잠만 자니까 좀 아니 왜 애들이 엄마 이렇게 좀 뭐 잠깐 눈 붙이고 있으면 엄마 일어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아 맞아. 이렇게 그리고 손 잡고 막 이러고. 가끔 해보거든요. 와. 여보 이러면서 일어나. 우와. 이 정도로 아내랑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 재우 씨 일에 좀 지장을 주진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주말에 되거든요. 행사도 있으시고. 원래는 결혼 한 5년 차 때까지는 주말에 행사도 안 잡았어요. 일도 안 했어.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데이트하려고. 근데 이제 주말에 행사 빼고 아니 개그맨이 주말 행사가 사실은 행사 뺀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 아주 같은데. 크거든요. 주말에는 거의 행사도 안 하고 이번에도 연말에 같이 보낸다고 행사도 뺐어요. 안 한다 그래가지고. 연말 행사를요?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분리불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립력이 좀 낮아. 자립력. 없이 혼자 좀 쓰기가. 네,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자립력이 좀 낮다. 이건 좀 한번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 중년 남성 대부분이 부부의 생활에서 자립력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자립력이라 하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얘가 있어요? 아내가 없어도 본인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 심지어는 결혼한 중년 남성 10명 중에 한 명은 10%는 아내가 없으면 일주일 내로 폐인이 돼. 일주일이요? 일주일 내로 폐인이 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네, 이게 자립력이 낮은 거죠. 10%. 네. 자립력이 낮은지는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죠. 네, 부부 자립력 네. 체크리스트 5문항입니다. 배우자가 옷을 골라주지 않으면 나 혼자 옷을 코디할 수 없다. 두 번째, 여행이나 출장 시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모든 짐을 꾸릴 수 없다. 세 번째,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을 수 없다. 하나 더. 네 번째,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다. 마지막 5번째, 배우자 없이 나 혼자선 취미 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네. 우리 형돈 씨는 몇 개 해당되세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는. 저도 없습니다. 네. 박사님은 저도 0개인데요. 저는 한 3개 나온 것 같아요. 재호 씨는 3개. 야, 근데 나 3개나 되네. 네. 5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일 때는 부부 생활에서 자립력이 낮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없으면 네, 폐인이 돼. 일주일 내로 폐인이 됐다. 네. 찔레로.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은행을 가거나 뭐 관공서를 가거나 할 때도 따라오는 거예요. 꼭 같이. 저는 혼자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고 이제 병원 같은 데도 옆에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어도 어느 이렇게 예, 이렇게 눈이 너무 김재우잖아. 맞아요. 목소리도 맨날 이렇게 있으면 유리야 이렇게 부르니까 누가 봐도 다 아니까 불편한 거예요. 따라다니시는구나. 네. 진짜 은행 업무도 혼자 못 보세요? 그 사실 저는 지금 그 은행 업무는 그 홈뱅킹 이후로 끊겼거든요. 스마트폰에 어플. 제가 할 수 있는 은행 업무는 창피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니 그리고
인터넷 이거 뭐 결제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핸드폰 결제는 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 결제 안 하고 있어요. 혹시 투지 쓰세요? 잠깐 비둘기 쓰세요? 약간 핸드폰으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를 하나 먹더라도 와이프한테 부탁하거든요. 앱이 어떡해? 없어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아내가 못하게 하느냐, 모든 경제 거를 이렇게 딱 잡고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데 재우 씨가 안 하느냐, 이거 되게 달라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그죠? 아내가 원래는 좀 오빠도 좀 배워서 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내한테만 유라야 샌드위치 하나 뭐 시켜줘. 아니, 아니, 밖에 같이- 나가 일하실 때 아니요, 샌드위치 같이 있을 때. 때도 있을 때. 네. 혼자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참아요. 어머. 아내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의미가 없고 하루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그 큰 고민이었던 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제가 가족들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미래에도 같이 있으면은 쭉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또 이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삶의 의미를 좀 많이 저한테 비중을 두다 보니까 본인의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요, 유리 씨가 말씀하신 게 다 맞긴 한데요. 쭉 들으면서 그 기본 전제가 내가 뭐 아플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본 전제가 내가 보기 너무 슬프고 비장하다.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재우 씨도 아주 일부는 혹시 떠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유리 씨는 아까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너무 슬프고 비장했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요. 정말 건강한 애였거든요. 진짜 장인어른의 피를 받아 특전사 출신이시거든요. 군인 출신이세요.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너무 체력적으로 강한 친구였는데 그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적어도 3주는 안정을 극도로 취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 하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이제 병간호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24시간 못 잤어요, 아예. 그 아내의 가장 주특기였던 건강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제 탓 같았어요, 그냥. 뭔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입원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신랑이랑 같이 오래 못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나가 있겠구나. 신랑한테 편지를 하나 썼거든요. 그 편지에다가 나는 얼른 건강해질 테니까 걱정 마, 이런 편지가 아니라 은행 비번, 뭐 OTP 사용하는 법, 배달하는 법, 카드 쓰는 법, 비밀번호, 막 은행 비번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아이고.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없을 때도 이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바람이고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두 분의 저 깊은 마음 속에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으시군요. 사실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 때문에 조금 저희는 좀 힘들어진 그 케이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고 또 그거를 이제 좀 웃으면서 좀 어른스럽게 이겨내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네. 다만 이제 두 분은 긴 시간 동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삶을 쭉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팠던 것이 현재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참 저희도 마음이 참 네,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었네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으세요? 저는 애석하게도 아직도 그 보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보낸 다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그냥 보내는 거라고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예민하고 이 사람도 저를 초반에는 이제 완전히 뭔가 케어해 줄 수가 없고 이 사람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너무 힘들고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든 얼굴이고 이제 하루는 제가 막 예민하고 이런 상태니까 제가 막 뭐라고 화를 엄청 냈어요. 근데 이제 신랑도 제가 화를 막 내니까 안 참고 막 같이 화를 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이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혼자. 근데 이제 혼자 나가서 아, 나는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밖에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저희 그 아이와 있었던 추억이 있었던 뭐 그런 장소나 이런 데라도 찾아가야지 하고 혼자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뭐 바로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 거가 거긴데 거기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랑은 나랑은 평생 못 떨어지겠구나. 같은 마음인 거죠. 그 시기가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난 위로받고 그냥 싶은데 저희도 너무 같이 힘든 거. 마음껏 그냥 엄청 마음껏 슬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왜 지금 아내분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어서 다들 힘들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부딪힐 수가 있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결국 위로받고자 찾아간 곳이 가장 그리운 장소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같았잖아요. 네. 이 마음의 이야기를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지금 하신 말씀을. 근데 이거는 둘이 같이 추억하고 그날 너무 많이 끌어안고 울어가지고 그날 그 장소에서 만난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있어주는구나 우리 마음 안에. 네, 그렇네.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완전 아직은 임신 초기일 때 그게 이제 제가 같은 해에 본의 아니게 또 3번이 반복된 그 해가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또 3번이 반복된 그 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출산과는 비할 바 아니겠지만 그 몸이 딱 해지는 걸 느끼면서 반복되는 데에 대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죄책감 같은 거 그리고 그냥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뭐 중간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아이도 먼저 첫째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또 그런 이렇게 2명의 힘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가족이라는 생각의 그 개념에 대해서 되게 단단하게 나한테 스스로 세워줄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뜻 연락을 못했지만 두 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추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사람마다 이걸 어떻게 그래도 조금 회복해 나가고 겪어 나가느냐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저는 극복이란 말 쉽게 안 써요. 그냥 겪어가는 거예요. 근데 겪으면서 안 아플까? 아파요. 겪으면서 무지 아픈데 그 일이 없었던 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 안에 남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그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서로 좀 위로하고 이렇게 다루고 사는 거지. 다루어내고 사는 거지. 절대로 없었던 일처럼 되지 않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그 아내도 저도 네. 괜찮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죠. 절대. 네. 그래서 이제 뭐, 둘이 좀 잘 극복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너무 신랑의 삶을 좀 통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신랑도 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일들 꼭 해야 되는 그런 아까처럼 뭐 경제적인 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뭐 슬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뭔가 삶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계속 찾아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서로의 시간에서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신랑이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두 분의 어떤 내면의 마음을 그래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특히 유리 씨 MMPI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본인의 네. 이 몸에 대한 건강, 신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파지면 곧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지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시니까 남편과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건강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한 상태세요. 근데 지금 어디가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시죠? 진짜 건강했었는데 네. 그 산후조리를 못하고 이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약간 그 순간 방치를 자기를 다 놔버려서
방치를 해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거의 몸 상태가 여든이 넘은 노인분보다 더 약한 상태니까 여기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몸이 견딜 수 있는 약간 체력적인 마지노선 같으니까 운동을 하던 뭘 하던 지금 빨리 그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다시 가다듬고 운동도 하고 좀 쉬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유머, 위트, 네, 그걸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 좀 편안하도록 하는 그런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 유리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는 힘든 아이들을 위해 그래도 여력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기부도 하시고 돕는 일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의 아픔을 가지고 그래도 좀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승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면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행여나 좀 힘들까봐 제가 일부러 장난도 진짜 많이 치고 좀 한시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조금 더 막 좀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집착이라기보다는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를 보호하시려고 계속 바래다 주러 가시고 데리러 오시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신 것 같고요. 혹시 아내의 건강이나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 어떤 생각도 좀 드냐 하면요. 재우 씨가 아내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적인 거는 어쩌면 나한테 당신이 너무 필요해. 당신이 삶을 살아가고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이들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부모가 관계가 안 좋을 때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엄마든 아빠든 네가 문제가 있으니 나라도 옆에 붙어서 너를 좀 간수해야지. 이런 게 크면 아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지면 아 이제 다 해결했네 이러고 떠날까 봐. 다 해결했네 이러고 떠날까 봐. 엄마든 아빠든. 약간 이건 굉장히 깊은 무의식 내면에서 어쩌면 재우 씨 마음 안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내가 조금 더 휘청거리지 않고 붙잡고 잘 갔으면 너무 아파하지 않고 힘을 좀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는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가끔씩은 좀 힘들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으시겠죠. 사람이니까. 어떠세요, 재우 씨는? 그런 면도 있으세요? 그냥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아내도 엄청 많이 힘들었는데 저한테 정말 많이 웃어줬거든요. 죄송합니다. 내 탓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내의 가장 주특기였던 건강을 아예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제 탓 같았어요. 그냥 뭔가 네, 그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남은 사람들은 후회와 미안함과 죄책감이 늘 느껴지죠. 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좀 이러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건데 이건 역시도 건강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죄책감이 심하면 또 그것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부터 조금 또 편해지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동생으로서 오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오빠. 근데 사실 개그맨이 많은 대중을 웃기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확실한 건 오빠는 유리 언니 웃기는 것만큼은 최고예요. 그리고 오늘 딱 대기실에서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때 남아공 때랑 똑같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언니 얼굴이 어떻게 똑같냐고. 근데 그거는 다 오빠가 옆에서 많이 웃게 해준 것 같아. 저는 여기 나와서 사실 두 분한테 진짜 고맙거든요. 왜냐면은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아니야, 이거 맞나요 이게 맞아? 완전히. 아 이렇게 완전 반전이네. 힘들었을 이제 와서 때. 그런 얘기를 하네. 힘들었을 때. 아, 그럼요. 제가 힘들었을 저 때. 놀랐어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아니라. 곤란해지네. 아니, 아니라. 네가 좋았어. 네.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막 웃을 일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둘 다 몸과 마음이 그럼요. 힘드니까. 네, 당연하죠.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본 게 그 나온산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랬구나. 나래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무도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갑자기. 네. 야, 우리가 힘을 받으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좋아요. 네, 힘을 받고 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려드릴 오늘의 은영 매직은요. 저 그냥 두 분을 안아드리고 싶어요. 아, 왜 그래? 지금 100회 넘게 만에 처음. 지금 100회 넘게 만에 처음. 마음이 네,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일단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만나 뵈니까 과일로 보면 과육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단단한 과일 같아요. 두 분의 인생이 굉장히 저는 꽉 차 있는 것 같고 구멍이 없고 굉장히 진정성 있고 진실되고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건강한 방어 기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서로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 사랑 이걸로 지금 극복이 아닌 겪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잘 겪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 나와서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 네. 이게 울음이 안 그치거든요. 그래서 그 매번 이런 방송 이렇게 연락 주셨을 때마다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나가면 정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없겠지? 그 생각에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듣고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아내랑 저랑 11월이 되면 우리 왜 이렇게 극복이 안 되지? 왜 아직도 이게 나는 이렇게 펑펑 오니? 아이고, 참. 그랬는데 그냥 극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겪어나가라는 말을 듣고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웃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후년에는 조금 뭐 아무렇지 않게 겪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